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와서 모든 도로는 하남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듯합니다. 현재 뭐 우리 중부고속도로도 있지만 또 세종고속도로도 내년 상반기에는 그 뭐 안성까지는 부분 개통한다고 그러고요. 전국을 뜨겁게 달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있죠. 자, 이거 오늘 또 갑자기 하남 남양주 고속도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영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더 경기의 이용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제가 보니까 그 몇몇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요. 하남 남양주 고속도로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네.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게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지금 그 하남 남양주 고속도로에 대한 지금 이것이 지금 국토부에 지금 초안 상황이 나와 있는 부분들 그걸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예. 2021년도 초쯤에 이 기본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예. 저도 사실은 이번에 그 주민분들 그 집회 열고 시위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좀 개념을 정확히 좀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예. 올해 1월 초에 그 민자 적격성 그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 초부터 이제 사업이 이제 기본 틀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예. 사실 그동안에 좀 수면 밑에서 계속 그냥 진행이 되어 온 내용으로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2023년 1월 달에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가 되고 이제 26년부터 아마 이제 공사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준공 예정으로 좀 잡혀 있는데요. 그 구간은 지금 이제 하남에서 예, 하남에서 시점에서 예. 가더라고요. 뭐 진저까지 이렇게 예, 하남 남양주 거쳐서 이제 포천까지, 그러니까 이제 진접까지 가는 이제 거죠. 예. 포천으로 가는데 그 지금 그 이 도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가치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 도로 가치는 이동의 어떤 그 수단 도로의 가치도 있고 그 이동하는 건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도 이동하고 어쨌든 이 도로라는 것은 그 어떤 득과 실이 있는데 우리 하남이 유독해서 지금 도로가 막 뚫리는데 이것이 과연 득이 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하남 남양주 이 고속도로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 총 구간은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기간이 그 구간이요. 예. 예, 총 연장이 27km 정도 좀 27km. 잡혀 있습니다. 예. 예. 하남은 산곡에서 이제 진접까지가 총 27.1km.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남 구간이 대략 4km 정도 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아직 뭐 시작은 아닌데, 예. 뭐 일세로 하면 지금 벌써 그 어떤 그 주민의 설명에서부터 삐걱거리는 수가 나왔어요. 그 주민들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단 주민들의 반대로 국토부 주민 설명회가 예. 원천 봉쇄된 바가 있습니다. 네. 하남시 지역에서는 지난 6월 28일하고 7월 14일 날 국토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네. 주민들이 반대해서 매끄럽게 열리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네. 내용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일단 검단산을 고속도로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검단산의 생태계, 네. 환경에 파괴된다. 네. 그리고 또 이 도로가 팔당대교를 한강을 건너게 되는데 팔당대교에 교각이 세워지면서 네. 하남시 쪽에 상수현 오염이 예상된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주민들이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8일 날 비상 대책위도 출범하면서 네. 지금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지금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네. 득이 되는 건 뭐고 실이 더 많지 않느냐,
온통 이렇게 좀 도로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득실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뭐 일설에 하면 우리 맨 나들목만 있어가지고 네. 먼지만 피우는 거 아니냐. 네. 온통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국토부 쪽에서의 어떤 그 방향 기본적인 이것에 대한 도로 건설에 대한 추진 목적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교통 분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 근데 그 분산 효과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다고 지금 뭐 나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 교통 영향 평가 결과상으로 교통 분산 효과는 충분히 발현 가능하다.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네. 전문가분들이 그 교통 영향 평가한 그 결과치를 사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교통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단점이 좀 많이 또 보이는 거죠. 그 단점은 어떤 점이 지금 이렇게 보입니까? 일단은 이거는 이제 화면에 안 나오는 건데요. 그 지난번에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 초안 그 공고를 했는데 그 하남 구간이 4km예요. 4km 구간 사이에 하남의 나들목이 3군데가 설치가 됩니다. 아이고. 그럼 평균 이제 1km 구간마다 나들목이 하나씩 생긴다라는 건데 이것이 과연 교통량 분산 효과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검단산 지맥을 통과하는 그 교량 공사가 이루어지면 주민분들 그 의견처럼 이 생태계 파괴라든가 환경 파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단점들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 나들목이 많다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 하남에서 우리 좀 많이 살으셨잖아요. 예. 그 우리가 지금 다니다 보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대개 지금 그 어떤 날이나 4월 초파일이나 아니면 뭐 휴가철이나 이럴 때 보면 팔당대교 주변 못 지나가죠. 완전 못 지나가죠. 하남 시민들이 다니는 부분에 하남 시민들이 다니면서 하남시 자체 내에서 빠져나가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나들목들이 3개까지 겹치게 되면은 그것이 분산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더 집결이 되는 것인지 하남 시민들의 불편이 뭐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일단 그거는 이제 닥쳐봐야 알겠죠. 근데 사실은 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단시간에 어떤 단견으로 이렇게 그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교산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렇죠.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다 찼을 때 지금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은 다 찼을 때 20, 30년 후에 교통망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너무 단기간에 지금 요거 맥히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제대로 도로도 날 때 좀 제대로 내자. 뭐 지금 2차선 도로로 좀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는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기간의 설계를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득이냐 실이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지금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시민 중에 득이 없어요. 다 통과만 해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길은 그냥 하나만 통하는 것이지 뭐 실이 없지 않느냐, 득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때요? 우리 글쎄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제2의 수석대교라고 불릴 만한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전문가들이 타당성 분석을 했겠고, 그리고 또 관련 행정기관,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 간의 갈등이 초래되는 부분들, 수석대교도 마찬가지고, 요번 이 하남과 남양주 고속도로도 하남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간의 길이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총 연장이 27km인데, 하남 구간은 4km. 남양주 시민의 입장도 있겠지만 하남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자꾸 이런 도로 관련돼 가지고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석대교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시정부에 대한 그런 건의를 10년 넘게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들. 그리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가 생긴다는 거는 지역 주민 인접한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주 첨예한 현안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 6월달에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노선들을. 네. 그런 부분들이 인근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런 형평성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그런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뭐 어떤 움직임이 이제 반대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네. 하남시 의회에서도 지난 18일에 네. 만장일치로 오랜만에 하남시 의원들이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민간 투자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시의원들 10명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는 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서 국토부에 제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그리고 최종훈 국회의원도 지난 7월달에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면 국토부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할 것이다. 지금 최근에 취재한 바로는 남양주 쪽에서도 얘기하는 바로는 최근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 국토부의 입장이 많이 좀 강하게 이런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보면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더 모아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도로가 또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지금 그럼 이 대책들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만의 능사가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입장을 하되 가능한 한 최소화를 시키자는 것이죠.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남양주 시민들을 위한 우리는 하나의 통로, 지나가는 통로, 서울로 지나가는 통로만 내주고 먼지만 일으키고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화된 어떤 그런 폭넓은 어떤 대안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남 시민들의 의견의 목소리가 잘 담겨진 것들로 지금 새로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꽉 막힌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의 우리가 거론되고 알려진 이 노선이 최종 확정 노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대안을 내놨어요. 하남 IC에서 팔당대교를 잇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라. 확장. 근데 이제 다만 이 대안에 대해서 하남 이현지 시장은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00%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추후의 개선과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런 관하고 민간이 서로 머리를 더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백지화가 가능한가요? 네? 백지화. 아닌가 보다. 뭐 한 번 했으면 백지화에 대한 알레르기 있습니다. 백지화에 대한 알레르기 있어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민자고속도로잖아요. 민자 어쨌든 유료도로인데 하남의 나들목이 세 군데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하남 시민들이 그 나들목을 이용해서 올라탄다. 그러면 하남 시민들 지출만 늘어난다는 거죠. 어떤 하남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 혜택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갖춰져요. 저도 그 민자고속도로니까 네. 만약에 그 요금을 내야 된다면은 맞아요. 굳이 내가 네. 거기 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다면 거기를 안 가고 기존대로 가겠다. 그러면 교통 분산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민자고속도로가 아니라 하려 그러면은 민자고속도로가 아니라 뭔가 정부에서 그 정책적인 상황에서 이 도로가 개선이 돼야지 민자고속도로는 뭐 하기야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되게 부분이 비싸요, 있겠지만 그리고 통행 요금이. 예, 이거 30년간이죠. 아마 민자고속도로 예, 30년간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돈이 그 가령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저쪽으로 본다면 그거 뭐 장난 아니죠. 남양주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 예.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몰리잖아요, 차량들이. 그렇죠. 네.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통분산 정책에 대한 의미가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운영의 묘를 생각한다면, 제 생각으로 운영의 네. 묘를 생각한다면, 그 시테크라고 하죠, 시테크. 네. 시테크. 그래서 시간 차별,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차변이죠. 차등으로 두는 거죠. 네. 시간당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 이용할 때, 나는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때 그 시간에 나는 차를 움직일 거야. 나는 그런 어떤 시테크를 이용하는 요금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예를 수 있죠. 들어서 그 판교 IC에 진입을 한 차량이 네. 성남 IC를 관통할 때는 영수증만 있으면 네. 무료 통과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같은 일환이 그건 있을 수 어떤 있겠네요. 그 이제 운영의 방안이 되겠죠. 네. 자, 어찌됐든 갑작스럽게 지금 또 우리가 하남 시민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맨날 비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남양주 고속도로 오늘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민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히 하남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